당신이 살면서 가장 간절하게,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어떤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본 적 있으신가요? 아, 기다리며 뭐 꽤 있죠? 네네. 보통 우리가 무언가를 되게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면 그 한정판 스니커즈를 사려고 매장 셔틀 앞에서 밤새우는 오픈런, 아니면 정말 가고 싶었던 콘서트 티켓팅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기다림은 대개 내가 원하는 어떤 확실한 보상을 얻기 위한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거든요. 아, 확실한 보상이요. 네, 그 기다림 끝에는 뭐 푹신한 새 신발이나 귀가 즐거운 음악처럼 나를 편안하고 기쁘게 해줄 자본주의적인 결과물이 딱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 세계에서는 그 기다림의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오, 깨진다고요? 네. 이 사람들은 장장 9시간 반 동안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이 턱턱 막히는 그 극심한 고통을 겪을 권리, 그 권리를 얻기 위해서 무려 4개월을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와, 4개월이나요? 네네. 심지어 그 고통의 현장으로 누구보다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평일 아침부터 오픈런을 뛰었습니다. 아, 자발적인 고난을 향한 오픈런이라 이거 진짜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 본성이랑은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아주 모순적이고 흥미로운 현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자료는 김한기 작가의 칼럼 설악, 귀때기 청봉, 오픈런 산행 이야기입니다. 아, 유명한 칼럼이죠? 네. 먼저 이 흥미로운 사건의 시간적 배경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때는 2026년 5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왜 하필 5월 19일인가 하는 점이죠. 네, 그 날짜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죠. 2026년 기준으로 설악산은 봄철 산불 주신 기간, 이른바 산방기간이라고 하죠. 아, 산방 기간이요? 네. 이 기간 때문에 1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무려 4개월가량 입산이 전면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설악산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이 아주 꽉 막혀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해제된 5월 16일로부터 불과 3일 뒤인 화요일, 그것도 평일에 이 대규모 산행이 이루어진 거죠. 아, 평일이요? 네. 산악인들에게는 이날이 백화점 명품 매장의 셔터가 올라가는 그 순간과 다를 바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평일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산행이 시작되는 입구, 그러니까 들모리인 한계령 휴게소에는 수많은 산악 모임 사람들이 마치 축제장처럼 바글바글 몰려들었어요. 진짜 축제 같았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한 등산 코스 리뷰가 아닙니다. 네, 단순한 등산 이야기가 아니죠. 네. 총 17km, 무려 9시간 반이 걸리는 이 험난한 중상급 코스에 대체 왜 25명의 사람들이 평일 아침부터 뛰어들었는지, 그리고 그 극한의 육체적 고단함 속에서 대체 어떤 지적이고 정신적인 통찰을 얻어냈는지 당신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보는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심리적 반발이라는 개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심리적 반발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산에 못 가게 하니까 화가 났다. 약간 청개구리 신보 같은 건가요? 아, 화가 난 것 이상의 아주 복잡한 기제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유 혹은 선택권이 외부의 힘에 의해 억지로 통제되거나 제한될 때 그걸 되찾고자 하는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하, 폭발적으로요. 네. 지난 4개월 동안 대자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막 물리적으로 차단되자 역설적으로 그 산에 대한 갈증이 일상생활을 압도할 만큼 엄청 커진 거죠. 와, 그러니까 이게 헬스장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빼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행위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다르죠. 통제되었던 대자연이라는 어떤 거대한 에너지원이랑 내 몸을 다시 접속시킴으로써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자유 그리고 존재감을 다시 확인하려는 아주 강렬한 본능의 발현이라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게다가 이분들이 선택한 코스가 가벼운 동네 뒷산 산책로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엄청 험하죠. 네, 설악산에서도 험하기로 소문난 서북능선이라는 점이 그 심리를 증명해 줍니다. 억눌렸던 자유에 대한 갈증을 단번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크고 묵직한 자극, 즉 극한의 육체적 경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극한의 경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당신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오전 9시 반, 한계령 휴게소 들머리를 딱 출발하자마자 이들을 반기는 건 예쁜 산책로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초반부터 무려 1시간가량 끝없이 이어지는 급경사 돌계단이랑 데크길이에요. 시작부터 종아리가 터질 것처럼 사람 진을 다 빼놓는 거죠. 여기서 제 상식으로는 또 의문이 들거든요. 어떤 의문이시죠? 도대체 왜 이런 극심한 고통을 돈이랑 시간까지 들여가면서 사서 하는 걸까요? 보통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미라는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아웃도어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재미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거든요. 오, 재미에도 유형이 있나요? 네네. 그중에서 이 산행은 전형적인 타입 2의 재미에 해당합니다. 타입 2의 재미요? 그럼 타입 1도 있겠네요? 네, 당연히 있죠. 타입 1의 재미는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달콤한 케이크를 먹을 때처럼 그 행위를 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막 즐거움을 느끼는 겁니다. 즉각적인 보상이요? 그렇죠. 반면에 타입 2의 재미는 그 행위를 하는 당장 그 순간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 비참해서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진짜 후회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중에 과거를 회상할 때 비로소 정말 최고였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종류의 즐거움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마치 미친 듯이 매운 불닭볶음면이나 엽기적으로 매운 떡볶이를 먹는 거랑 비슷한 기전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먹을 때는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위장이 꼬이는 것 같아서 내가 미쳤지 하고 후회하는데 다음 날 되면 또 그 매운맛이 생각나서 침이 고이잖아요. 완벽한 비유네요, 진짜. 실제로 매운맛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랑 이런 극한의 산행을 할 때 일어나는 뇌의 적용이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진짜요? 뇌과학적으로도요? 네네. 극도의 매운맛이나 극심한 근육의 피로, 그러니까 고통이 감지되면 우리 뇌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연 진통제인 엔돌핀을 다량으로 분비하거든요. 고통을 줄이려고 내가 스스로 약을 팍팍 뿌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은 진통 효과뿐만 아니라 강력한 다행감, 즉 유포리아를 동반하거든요. 1시간 동안의 그 급경사를 오르면서 육체적 한계에 부딪힐 때 이분들의 뇌 속에서는 엄청난 양의 화학적 보상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진짜 흥미롭네요. 육체는 힘든데 뇌는 파티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 일시간의 급경사가 끝난 뒤 만나는 한계령 삼거리 이정표 이후부터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뇌에서 엔돌핀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코스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그 악명 높은 서북능선 너덜길이 펼쳐지거든요. 너덜길. 말 그대로 큼지막한 바위랑 돌들이 진짜 무질서하게 널브러져 있는 아주 험난한 지형이죠. 맞습니다. 작가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무려 2km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크고 많은 바위를 깔아놓았나 싶을 정도라고 해요. 2km 내내 바위 받친 거네요? 네, 당신도 한번 상상해보세요. 마치 거인이 실수로 쏟아놓은 거대한 레고 블록 위를 2km나 걸어가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밟으면 엄청 아픈 그 레고 블록이요? 네네, 그것도 평지가 아니라 해발 1500m가 넘는 좁고 가파른 산등성 위에서 말이죠.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발목이 확 꺾이거나 깊은 바위 틈으로 쑥 빠질 수 있는, 인력으로는 진짜 어찌할 수 없는 자연의 폭력성마저 느껴지는 구간입니다. 진행자님이 방금 자연의 폭력성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게 바로 대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압도감의 실체거든요. 압도감이요? 네. 도시에서 우리는 어떤가요? 잘 포장된 아스팔트 위를 걷고 스마트폰 앱 하나로 온도를 조절하고 음식을 부르고 엘리베이터로 수십 층을 단숨에 오르내리잖아요. 그렇죠. 아주 편하죠. 마치 우리가 주변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아주 큰 착각 속에 살고 있죠. 잠깐만요. 방금 통제라고 하셨는데 보통 일상에서 통제권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패닉에 빠지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고통스럽고 되게 위험한 통제 불가능 상태를 대체 어떻게 견뎌내는 거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일상에서 통제권을 잃으면 당연히 패닉이 오지만 이 너덜길이라는 대자연 앞에서의 통제권 상실은 오히려 인간을 고도로 현재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현재에 집중한다고요? 네, 일종의 마인드풀니스 상태가 되는 거죠. 바위 하나하나의 생김새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내 발바닥이 닿는 면적의 감락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겠네요. 그렇죠. 내일의 걱정이나 어제의 후회 같은 일상의 번뇌에 끼어들 틈이 아예 사라집니다. 역설적이게도 발바닥이 얼얼해지는 이 육체적 고통이 인간의 한계와
자연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딱 각인시키면서 정신을 맑게 비워내는 가장 확실한 장치가 되는 겁니다. 와, 고통이 오히려 잡념을 지워버리는 강력한 지우개가 되는군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해발 1578m, 드디어 그 험난하고 위험한 2km의 너덜길을 뚫고 귀때기 청봉 정상에 도착했을 때 아주 극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어떤 장면이죠? 올라오는 내내 막 급오르막에 너무 힘들다고 앓는 소리를 하면서 엄살을 부리시던 베테랑 크루분조차 정상석 앞에서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되게 환하게 웃고 있어요. 25명 크루 전원의 인증샷 표정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 웃음의 기저에는 단순한 정복감을 뛰어넘는 아주 강력한 생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기제가 작동하고 있거든요. 또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네, 바로 공유된 고난이 만들어낸 연대감이죠. 공유된 고난이요? 고통은 철저하게 내 몸, 내 근육이 느끼는 지극히 개인적인 감각 아닌가요? 그렇죠. 감각 자체는 개인적이죠. 근데 만약 이 너덜길을 혼자 걸었다면 두려움이나 육체적 고통에 압도되어서 정상에서 그토록 환하게 웃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 혼자였다면 그냥 너무 힘들기만 했을 거다. 네. 하지만 거친 숨소리를 나누면서 25명의 동료들과 서로 발걸음을 맞추고 그 한계를 함께 통과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아하, 함께라는 게 중요하군요. 네네. 인간의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을 타인과 함께 극복했을 때 서로 간의 신뢰랑 유대감을 급격히 높이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대량으로 분비하거든요. 아,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그거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엔돌핀이랑 이 사회적 결속을 다지는 옥시토신이 뇌 속에서 막 섞이면서 정상에서 엄청난 화학적 환희, 즉 유포리아의 절정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 육체는 너덜너덜해졌는데 뇌 속에서는 진짜 거대한 축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군요. 함께 겪은 고난이 최고의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뇌에서 축제도 벌어졌겠다. 정상에서 환하게 웃었으니까 이제 그토록 기다렸던 경치를 즐길 차례잖아요. 그렇죠. 보상을 받아야죠. 보통 5월 서북능선 산행의 진짜 하이라이트, 메인 이벤트는 바로 털진달래의 향연을 보는 거라고 해요. 아, 털진달래. 정말 예쁘죠. 네, 내설하게 뾰족한 암봉들이랑 외설하게 거대한 능선 사이를 아주 붉은색으로 쫙 물들이는 그 장관을 기대하고 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죠? 꽃이 안 피었나요? 불사. 4개월의 산방기간 동안 털진달래가 이미 다 피고 져버린 겁니다. 아, 앙상한 가지만 남은 거죠. 가장 기대했던 메인 이벤트를 바로 눈앞에서 놓쳐버렸군요. 솔직히 저 같으면 엄청 짜증났을 것 같아요. 무려 4개월을 기다려서 오픈런을 했는데 내가 사려던 한정판 스니커즈를 내 바로 앞 사람이 딱 사서 매진된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화가 나죠. 엄청 허탈하겠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작가님은 전혀 실망하거나 짜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요? 털진달래는 졌지만 대신 산행길에 연핑크빛의 연달래가 이분들을 반겨주었거든요. 작가님은 오히려 이 예상치 못한 연달래가 반겨주니까 더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야,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 도착 오류라는 함정을 피해가는 작가님의 아주 훌륭한 태도를 엿볼 수 있네요. 도착 오류요? 그건 또 뭔가요? 우리는 흔히 이 목표만 달성하면 혹은 저 꽃만 보면 나는 완벽하게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목표에 도달하면 기대했던 행복감은 아주 짧고 오히려 허무함을 느끼곤 하죠. 이게 바로 도착 오류입니다. 아하, 만약 작가님이 행복의 기준을 오직 털진달래를 보는 것에만 딱 고정해 두었다면 이 9시간 반의 험난한 산행은 철저한 실패로 끝났을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화만 내다가 하산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작가님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집착을 딱 내려놓고 주어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인지적 재구성을 해낸 겁니다. 잠깐만요. 말은 참 멋진데 인지적 재구성이라는 게 결국 나쁜 상황을 좋게 포장하는 약간 정신승리 같은 거 아닌가요? 기대했던 꽃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하지만 정신승리랑 인지적 재구성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정신승리는 현실의 실망감을 회피하고 부정하기 위한 아주 수동적인 방어 기제예요. 네네. 반면에 인지적 재구성은
현실, 그러니까 털진달래가 졌다는 팩트를 정확히 인정하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를 수용하고 플랜 B였던 연달래가 주는 그 예상치 못한 기쁨의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성숙한 뇌의 활동인 거죠. 아, 목표의 실패가 아니라 과정의 변주로 받아들인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성숙한 태도 덕분일까요? 귀때기청 너덜길 포토존에서 바라보는 풍경 묘사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오른쪽으로는 용화장성이 버티고 있다고 했는데 와, 이름부터 무시무시하네요. 용의 이빨이라는 뜻이죠? 네, 맞아요. 용의 이빨처럼 되게 날카롭고 거친 바위 봉우리들이 성벽처럼 끝없이 이어져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그 위압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진짜 상상만 해도 다리가 덜덜 떨리네요. 오른쪽엔 그 무시무시한 용화장성이, 그리고 능선 반대편으로는 강원도에 겹겹이 쌓인 산맥들이 만들어내는 되게 아슬아슬한 그림자, 이른바 산그림해가 아주 끝없이 펼쳐집니다. 장관이었겠네요. 네, 이 압도적인 풍경을 보면서 작가님은 역시 설악산이구나 하면서 엄지를 척 치켜 세우죠. 저는 이 지점에서요, 작가님이 스스로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른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싶어요. 오, 액티브 시니어. 네. 작가님은 가슴이 쾅쾅거릴 정도로 오르막을 오르면서 땀을 쫙 빼는 것을 최고의 보약이자 몸속 노폐물 배출로 여긴다고 하셨거든요. 아, 육체적인 디톡스를 제대로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단순히 땀을 빼는 생리적인 현상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뭐가 있나요? 17km라는 거리를 걸으면서 육체의 노폐물을 빼내는 동시에 이 장엄한 산그림의 앞에서는 일상의 번뇌와 스트레스를 비워내는 거죠. 네네. 작가님이 이 풍광 앞에서 옛 신선들이 가졌던 여유와 아름다움, 넉넉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자족하는 기쁨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보세요. 옛 신선들의 여유. 방금 전까지 그 날카로운 바위무더기 위해서 진짜 생존을 걸고 다리를 후들거리던 분들이 산그림의 앞에서는 갑자기 세상을 초탈한 신선이 된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분들에게 산행은 단중한 심폐소구력 강화 훈련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에고를 피워내고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면서 자아를 성찰하는 아주 적극적이고 철학적인 수양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와, 정말 완벽한 정신적 해탈의 순간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또 반전이 있나요? 네, 이 신선들의 여유, 영원할 수 있었을까요? 자연의 시간표 앞에서는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1408봉, 일명 큰감투봉을 지나서 대승령까지 6km의 오솔길을 오르내리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고 낭만을 즐기셨는데 하산길인 대승령 정상석을 딱 찍고 최종 목적지, 그러니까 산을 빠져나오는 출구인 장수대 날머리로 향하는 순간 분위기가 180도 스릴러로 바뀝니다. 아, 물리적인 시간, 즉 일몰이라는 절대적인 한계에 부딪힌 거군요. 네, 맞아요. 장수대 날머리까지 고작 2.7km가 남았는데 이게 그냥 평범한 흙길이 아니라 가파른 암릉으로 다듬어진 아주 험한 돌계단 코스거든요. 하산길 돌계단은 진짜 무릎 다 나가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앞에서 너무 여유를 부린 탓에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산악회 버스가 기다리는 장수대에 도착해야 할 시간이 오후 7시, 딱 해가 지는 일몰 시간과 겹쳐버린 겁니다. 아, 치시면 산에서는 이미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네요. 산속에서의 일몰은 순식간에 시야를 뺏어버리는 공포 그 자체잖아요. 네, 이건 아주 치명적인 위기 상황이죠. 진화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어둠 속에서 극도의 공포를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아, 본능적인 공포군요. 시야가 좁아지면 포식자의 위협뿐만 아니라 발을 잘못 헛디뎌서 추락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팍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까지만 해도 막 구름 위를 논일견서 넉넉한 마음으로 자족하시던 신선분들이 갑자기 생전 모드로 돌변합니다. 하하, 다급해지셨겠네요. 산행대장의 마음이 다급해졌고 사람들은 허겁지겁, 작가님의 표현에 따르면 마치 산행 러닝을 하듯이 엄청나게 빠른 워킹으로 산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빵 터지면서도 되게 묘한 현실감을 느꼈어요. 어떤 현실감이죠? 아무리 산 정상에서 우주적인 깨달음을 얻고 막 신선이 되었다고 한들 해가 지고 어둠이 쫙 깔리는 현실 앞에서는 종종걸음으로 도망치듯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또 우리의 진짜 나약한 모습 아닐까요? 아, 아주 훌륭한 통찰이네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본다면요.
작가님이 왜 이 17km 9시간 반의 길고 긴 종주를 단순히 등산이 아니라 인생의 파노라마에 비유했는지 그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파노라마요. 그러니까 이 하루 동안의 산행 코스가 결국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숨이 막 턱 밑까지 차올라서 포기하고 싶은 오르막이 있고 한숨 돌리나 싶으면 무릎이 시큰거리는 내리막이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산 넘어 산이죠.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되게 평탄하고 예쁜 오솔길을 걷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내 생존을 위협하는 험난한 너덜길을 확 맞닥뜨리기도 하죠. 맞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던 메인꽃이 이미 져버리는 그런 실패를 겪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마지막 하산길, 일몰이라는 생존의 위기 상황을 이분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방식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음이 되게 급해져서 산행 러닝을 하듯 내려왔다고 했지만 결국 25명 전원이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아주 안전하게 완주했잖아요. 거기에 비결이 있었죠. 네. 본문을 보면 진행 측에서 되게 세심하게 인원을 체크하고 사람들을 3, 3, 5 짝지어서 움직이게 했다는 대목이 딱 나옵니다. 서로 챙겨준 거네요. 위기 앞에서 개개인이 막 패닉에 빠져서 각자 도생으로 뛰어내려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스템과 커뮤니티의 힘을 작동시킨 겁니다. 아하, 옆 사람의 헤드랜턴 불빛에 의지하고 내 속도를 앞 사람에게 맞추면서 뒤처진 사람이 없는지 상호 체크하는 그 연대의 시스템이요. 바로 그겁니다. 인지과학에서는 이를 분산인지라고 부르거든요. 분산인지요. 극도의 공포와 피로 속에서 한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할 인지적 부하와 스트레스를 공동체가 나눠서 짊어지는 거죠. 짐을 나누는 거네요. 네, 인생이라는 아주 길고 험난한 종주에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몰의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결국 우리를 그 어둠 속에서 구원하는 것은 나의 강철 같은 의지력 이전에 내 곁에서 속도를 맞춰주며 함께 걷고 있는 동행인들이라는 사실을 이 산행이 아주 완벽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처음에는 단순한 등산 후기인 줄 알았는데 그 17km 산행 안에 심리학, 생물학, 그리고 인생의 희로애락과 생존의 지혜까지 정말 모든 것이 다 녹아 있었네요. 네, 대단한 여정이죠. 자, 이렇게 해서 9.5시간에 걸친 설악산 서북 능선 탐구가 25명 전원 무사 완주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신이 걷고 있는 인생의 길은 어떤 코스인가요? 콧노래가 나오는 평탄한 오솔길인가요? 아니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바닥이 얼얼해지고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두려운 너덜길인가요? 비록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이 되게 고통스러운 너덜길일지라도 너무 절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길 끝에는 분명히 가슴을 울리는 장엄한 산그림회가 딱 펼쳐져 있을 것이고 당신이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뜻밖의 연달래가 환하게 반겨줄 거란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진행자님의 그 따뜻한 위로에 덧붙여서요. 저는 오늘 이 심층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조금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오, 되게 기대되는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25명의 산악인들, 만약 설악산이라는 공간이 산방기간 없이 1년 365일 언제나 아무 때나 원할 때 갈 수 있게 활짝 열려있는 곳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다면 당연히 평일아침에 험난한 오픈런은 안 뛰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9시간 만에 고통스러운 산행을 끝낸 뒤 정상에서 느꼈던 그토록 벅찬 환희와 감사함, 산그림의 앞에서의 신성과 같은 자족감을 과연 똑같은 무게로 느낄 수 있었을까요? 다를 것 같네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쩌면 4개월간의 입산 통제라는 인위적인 결핍, 그리고 기약 없는 기다림 그 자체가 그들의 산행이 가진 가치를 폭발적으로 극대화시킨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아니었을까요? 결핍과 기다림이 오히려 경험의 밀도를 높이고 진짜 가치를 만들어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무언가를 기다리는 행위를 되게 지루하고 비효율적이고 빨리 없애버려야 할 장애물로만 취급하잖아요. 당장 배송이 하루만 늦어도 화를 내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때로는 굳게 닫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시간 자체가 우리가 닿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장 찬란하게 빛나게 만드는 마법일지도 모릅니다. 네네.
당신의 삶 속에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넣을 수 없어서,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어서 억울하고 조급하지만 훗날 돌아보면 오히려 그 뼈아픈 결핍과 기다림 때문에 의미가 훨씬 더 깊어지고 있는 당신만의 귀때기 총봉은 과연 무엇입니까? 와,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온실을 벗어나서 막 거칠고 고통스러운 너덜길을 기꺼이 걸어 들어갈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나만의 풍경. 네,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가 시작할 때 나누었던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있냐는 질문이 이제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의 무게감으로 다가오네요. 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당신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그날, 그 고통스러운 너덜길 끝에서 마주할 풍경이 당신을 누구보다 환하게 웃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